헤어커트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어커트 도구는 스컬프팅 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편한데요. 이 도구는 이끌 도자의 용구구를 용구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이 행위 기술 자체를 이끌어준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커트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자르기 위해서 가위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가위. 그리고 머리카락을 빗기 위해서 빗을 사용을 하고요. 가위뿐만이 아니라 또는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서 레이저라든지 클리퍼 이런 다른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는 빗과 가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아래쪽에 클리퍼, 레이저, 그리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숍에 갔을 때 커트를 하기 위해서 커트볼을 하게 되고요. 또는 물을 뿌리기 위해서 분무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두 발을 고정하기 위해서 헤어 클립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빗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빗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빗을 사용을 하지만 커트를 할 때는 또 커트 기술에 적합한 빗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빗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제가 한번 빗을 글을 보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빗들이 있어요.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미용사 실기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빗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빗, 이 빗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또 약간 모양이 다른 이렇게 구분을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자, 지금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이 빗은 한쪽의 빗살과 한쪽의 빗살이 간격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거친 빗살, 이쪽은 고운 빗살. 영어로 하면 코러스티스, 그 다음에 이쪽은 파인티스라고 합니다. 해석 그대로, 용어 해석 그대로 거친 빗살, 고운 빗살. 우리가 머리카락을 빗을 때 좀 더 간격이 거칠다, 넓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곱다, 그럼 훨씬 더 곱게 빗질이 되겠죠. 자, 이 빗 같은 경우는 거친 빗살과 고운 빗살이 같이 있지 않고요. 빗살이 있고요. 한쪽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빗, 손잡이가 없고 빗살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빗. 그 두 가지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세트 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사 실기를 보게 되시면 이 세트 빗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빗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용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빗살이라고 하면 빗살, 이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빗등, 빗의 아래. 빗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빗머리, 빗등, 빗살. 그리고 빗살이 시작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빗살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빗등과 빗살 뿌리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몸체, 빗의 몸이 되겠죠. 빗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빗살의 끝부분, 그래서 빗머리, 빗끝이라고도 하죠. 빗끝, 빗머리, 빗살 끝, 빗살 중에서는 거친 빗살과 고운 빗살, 그리고 빗등,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빗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부분은 똑같겠죠. 빗머리, 빗등, 빗살 끝, 빗살 뿌리, 이쪽은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빗을 사용할 때 이제 한번 쥐어 볼 건데요. 다양하게 쥘 수 있어요. 주로 엄지, 검지, 중지를 이용해서 많이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빗을 지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은 제가 일부러 좀 요 빗을 가지고 왔는데요. 고운 빗살을 자세히 보시면 빗살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거는 빗이 원래 형태가 생김새가 이런 것이 아니고 가지런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면 빗을 좀 세게 쥐시거나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빗살 간격이 벌어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균열이 깨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머리카락을 두 발을 빗어서 커트가 들어갔을 때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론을 통해서 이론이다, 필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실제로 내가 기술로 적용이 되었을 때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필기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빚을 쥐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지로 이렇게 긁으시거나 또는 이렇게 무언가를 길이를 잰다고 해서 빗을 이렇게 억지로 벌린다거나 하시게 되면 당시에는 좋으실 수 있지만 실제로 기술에 적용되었을 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더 자세히 아래쪽에 한번 설명이 있겠지만 빗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빗은 우리가 그냥 쉽게 계속 머리카락을 빗어왔기 때문에 빗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기술에 접목되었을 때는 일정한 텐션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즉 잡아당기는 힘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간격이 일정해야지만 정확한 커트를 하실 수 있으세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길이로 얘기했을 때 정말 1mm가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손질을 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자로서 이제 기술자가 되었을 때 이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빗을 제가 한번 쭉 설명해 보았는데요. 한번 책을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빗을 한번 볼게요. 자, 빗은 스케일된 모다발의 근원에서부터 모선까지 가지런히 빗질하며 모발 질감과 투발 길이의 형태선을 드러내는 자르기 도구이다. 자르기 도구라는 건 커트 도구를 의미합니다. 빗으로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커트 도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게 그대로 적혀 있지만 좀 뭐지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들이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이런 전문 용어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된 모다발이다. 모다발이라고 하면 모속, 영어로 헤어 스트랜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하게 되면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겠죠. 두 발을 자를 시에 왼손의 검지 중지 사이로 머리카락 두 발을 잡게 될 거예요. 이때 머리카락을 잡게 되는 이 양을 모다발, 머리카락 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문으로 모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헤어 스트랜드. 자, 스케일이라고 하면 커트를 하실 때 집에서 혹시 부모님께서 커트를 해주실 수도 있었지만, 미용숍에 가시면 기술자 미용인들이 디테일하게 이제 커트를 하죠. 자, 무슨 말이냐?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땡강 이렇게 자르지 않고요. 하나하나 두상을 있으면 영역화 시키고요. 블로킹이라고 하여 영역화 시키고 하나의 영역에서 파팅을 하게 됩니다. 파팅. 그러면 일정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직사각형 모양의 하나의 섹션이 형성이 되고요. 이 섹션이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섹셔닝을 통해서 커트가 이루어질 때 하나의 이 섹션 하나를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즉 스케일된 이미 우리가 자르기 위해서 블로킹이라든지 파팅이라든지 빗질 해서 이렇게 스케일된 모다발, 머리카락 다발을 의미하고요. 근원에서부터 흔히 모근 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두상에서부터 머리카락이 쭉 이렇게 심어져 있죠? 그래서 모근 쪽에서부터 모선 머리카락 선을 의미합니다. 가지런히 빗질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처음이어서 그렇고요. 우리는 전문가로서 이런 전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만 조금 어려우시다고 느끼실 뿐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스케일된 모다발을 근원에서부터 모선까지. 이 모선이란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파트 2 피부 쪽에 가시면은 모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그림으로만 표현해 드리면 이렇게 제가 좀 이제 간략하게 그릴게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려야 하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 올라가게 되죠. 이때 우리 이제 두 개 피부 안쪽을 우리는 모근부라고 합니다. 모근부. 그리고 두 개 피부 위쪽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머리카락 있는 부분을 모간부라고 하죠. 모간부. 우리 헤어커트는 모근부에는 적용되는 기술은 아니죠. 그래서 모간부에 적용될 때 이 모간, 머리카락, 우리 눈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한 가닥을 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질한다 해서 모발 질감과 두발 길이의 형태선을 드러낸다. 빗질하면 질감이 드러나겠죠? 또는 어떻게 커트를 할지 또는 커트가 되어 있는지 형태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두 개 피부 내 영역을 분배하고 자, 영역화 시켜야 된다 그랬죠? 이때 빗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빗머리, 빗끝을 이용해서 나누게 됩니다. 영역을 분배하고 모류 또는 모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빗질을 하면서 모량을 분배하기도 하고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지런히 정발한다. 가지런히 매만져준다. 깔끔하게 보이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빗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셔야지만 빗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살 간격이 넓고 이제 거친 빗, 자 우리가 이제 세트 빗이라고 했을 때 거친 빗과 고운 살 있다고 했을 때 거친 빗은 많은 양의 두발을 조절할 때 사용하고 빗살 간격이 좁아 소밀한 빗은 짧은 두발이나 정밀한 자르기 기법 커팅에 사용된다. 굵으면 잘 빗어지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빗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고운 빗살은 그만큼 가지런히 좀 더 매끈하게 빗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 두발에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긴 두발일지라도 내가 정밀한 커트를 할 때에는 고운 빗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강한 텐션을 줄 수 있어요. 머리카락에 잡아당기는 힘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거친 빗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거친 빗살, 고운 빗살 그리고 요 빗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미용사, 실기를 볼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고요. 물론 남성 커트에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커트를 하실 때 긴 머리카락을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할 때에 고운 살과 거친 빗살을 내가 상황의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하면서 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한 부분 거친 빗살이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조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빗살 끝, 빗살, 빗살 뿌리, 빗목, 빗등, 빗머리가 있다. 그래서 요 빗. 자, 옆에 있는 빗은 크기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기술자가 되시면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좁은 작은 빗을 쓰실 수도 있고요. 큰 빗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대중소로 이루어져 있다. 빗지는 법은 나중에 실기를 이제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여기서도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죠. 자, 파팅 시에는 빗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주셔서 빗끝으로 파팅 나누어 주는 거죠. 할 수 있고요. 빗질 시에는 이렇게. 그래서 쥐실 때도 빗을 힘을 굉장히 크게 주고 지으시면 그만큼 압력이 있게 힘에 의해서 강한 빗질이 텐션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텐션은 내가 필요한 때만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지어주시면 되고요. 쥐실 때도 꽉 쥐시게 되면 빗살이 망가질 수 있겠죠?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자를 시에는 손이 보시면 반대쪽 손입니다. 왼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를 때에는 오른손에는 가위를 쥐게 되죠. 그래서 가위를 쥐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빗을 옮겨주는데요. 자, 가위를 쥘 때 우리가 왼쪽으로 빗을 옮길 때는 빗을 이렇게 빗등 쪽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쥐어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도 좀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빗살이 손가락과 같은 방향으로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실 때는 한 3cm 정도가량 내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빗 자체가 그냥 쥐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빗 자체가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의 방향이라든지 머리카락, 그 다음에 각도, 내가 자르는 수직과의 관계를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부터 그냥 편하게 쥐지? 아무렇게나 쥐지? 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 엄지와 검지 사이에 빗등 쪽을 위치하고 내 손가락과 빗살이 같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게 지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빗 운행 방법은 빗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죄송해요.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커트를 할 때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실 때 항상 노텐션이라는 거예요. 노텐션.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저기 있죠? 분배한다. 매만진다. 그 다음에 노텐션으로 한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힘을 가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힘을 빼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노텐션으로 빗질한다 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머리카락에서 분배하고요. 조정하고요. 떠올리거나 곱게 빗어 매만지거나 엘리베이션 또는 콤아웃을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짧은 두발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완전 롱헤어보다는.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제 자를 때 곱게 빗어 매만지기도 하고요. 엘리베이션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리카락 자체의 각도, 시술각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커트를 할 때 항상 주의 깊게 설명되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 내가 이제 두상이 있으면 머리카락을 두상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빗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것을 빗질을 할 때 빗은 내려 빗고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들게 돼요. 그러면 시술각이 일정하게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빗 자체의 역할은 시술각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빗질할 때 내가 머리카락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빗의 역할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곤두 세우죠. 곤두 세울 때 내가 각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가시면 이제 형태가 뭐 레이어드냐, 그레듀에이션이냐, 솔리드냐 어떤 형태에 따라서 시술각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각도는 이미 빗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바른 빗질의 시작점. 그래서 두상 위치에 따라 가이드라인 형태선이 달라질 수 있다. 아래쪽으로 이론을 좀 더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짧게 언급해 드릴게요. 자, 올바른 빗질의 시작점. 항상 시작하실 때 두상 위치 잘 보시면 되고, 헤드 포지션이 숙였냐, 똑바로 있냐, 뒤로 젖혀졌냐. 물론 뒤로 젖히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옆숙임이냐에 따라서 수직으로 빗질해서 자를 때 텐션, 노텐션으로 그대로 내려주셔서 빗질하시면 되고, 이제 형태에 따라서 시술각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시술각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빗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헤드 포지션을 의미를 해요. 나중에 자르는 절차에 가시면 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